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약의 진심 윤님. 송님입니다. 진심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증 처방을 도출하고 복약 수능도가 높은 연조엑스를 발주하는 역할을 해온 지 이제 1년 반이 되었네요. 오늘 유튜브는 많은 원장님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처방 중에 하나인 갱년기 증후군에 적용할 진심 퀸즈에 대해서입니다. 이미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각종 증상은 한의원에 오실 때부터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기능식품도 따로 복용해 본 분들도 많고요. 사실상 갱년기 증후군은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큰 질환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불편감은 개인차가 크고 여성 호르몬을 투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호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약을 다루는 한의사 입장에서 파이토에스트로겐 효과를 제대로 응용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진심에서도 이 갱년기 증후군, 안면 홍조, 골다공증, 수면장애, 피부 탄력 감소 및 관절통, 불안, 무력감 등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처방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기 폐경에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의학적 의미의 폐경은 마지막 월경이 있은 후 1년간 월경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난소 기능의 소실로 인해 월경이 영구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45에서 55세에 자연 폐경이 되고 난소 수술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것을 수술 후 폐경, 40세 전에 자연 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조기 폐경이라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난소의 기능은 35세에 피크를 찍고 50세 정도의 그 레벨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자극 호르몬인 FSH가 올라가는데 자극해도 난소가 작용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 FSH만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 수치가 40mAU 이상, 이것이 폐경기를 확인하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난포에서 분비되고 자궁 내막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충분하면 FAC는 감소하게 되고 LH를 최고적으로 유도해서 배란을 자극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이 외에도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유방의 발달을 자극하고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황체에서 분비되고 자궁 내막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여 임신을 유지하게 합니다. 수정란이 착상되지 않으면 황체가 퇴화하면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량은 감소하고 월경을 하게 되죠. 폐경기 난소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이 난포와 황체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에스트로겐 저하는 여성의 생식과 뼈, 피부, 뇌, 심장, 간에서 그 변화를 일으킵니다. 갱년기 증후군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몬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네. 일단 폐경기에 해당하는 나이라면, 그리고 최종 월경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감별 진단으로서 불면증이나 감정변화, 무기력, 체중변화 등을 보이는 갑상선 질환이나 고프롤락틴 혈증처럼 월경 주기의 이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는 임신이 아니라면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진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호르몬 수치 측정이 권고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45세 이상의 여성에서 생리 주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 월경 후 1년이 지났다면 확진이 가능합니다. 증상군은 이렇게 혈관운동 증상이란 안면홍조 상열감, 건골격계 증상인 관절통, 피부와 지각의 이상 감각, 질건조감, 체지방 증가, 골다공증, 소변 등이 유의미합니다. 환자 관리와 연관해서는 쿠프만 인덱스가 증상 연구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타당성, 신뢰성이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하고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메노포즈 레이팅 스케일 MRS가 있는데 심리적, 신체적, 비뇨생식기 증상의 3영역, 11문항, 5단계 증상 정도로 나누어 재현성, 신뢰성이 있는 증상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갱년기 증후군, 특히 안면홍조와 비뇨생식기계 위축의 치료에 호르몬요법은 현재 가장 권고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의 장점은 에스트로겐의 효능처럼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감소, 골다공증 예방, 평균 수명 연장, 성생활 도움 등 여성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데, 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각종 질환군 환자에겐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유방암, 심혈관 질환, 정맥혈전증, 뇌졸중, 활동성 간질환 등인데, 이런 경우 가바펜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등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결국 개인적 의료 수요에 따른 치료가 핵심이고,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고려하여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투여 방법은 경구, 경피, 질정 등이 있습니다. 자궁이 있는 경우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결합제제를 사용하고 이는 유방암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어서 3 내지 5년 이내에만 투약합니다. 자궁이 없는 경우는 단독 에스트로겐 요법을 적용하는데 이는 유방암 증가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하고 평균 7년 정도 투약합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원칙적으로 가급적 짧은 기간 동안 5년 이내에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관련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60세 미만의 호르몬요법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요실금, 인지기능 개선에는 호르몬 대체요법이 별다른 효과가 없고 자궁 건조, 내막 정시,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 등의 여성 호르몬 우위 질환의 경우 60세 이상인데도 호르몬제를 복용한 분들의 경우는 호르몬요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르몬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목적하는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 질출혈이 계속되는 경우,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유방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써서 얻어지는 주요 효과 중 하나가 골다공증 예방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에 의하면 최소 농도의 단기간 요법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성 에스트로겐의 투약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부작용 때문에 환자로서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2년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50.5%가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보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식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콩, 석류, 서양승마 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약 처방 중 갱년기 증후군에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 기전에 대해서도 파이토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저하 시기에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여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죠. 이러한 양약을 배치하는 효과로 한약을 쓸 때는 그 사용 용량과 대사 과정이 중요합니다. 파이토에스트로겐은 많이 알려진 이소플라본, 리그난, 코베스탄, 스틸벤 등이 있는데 인체 내에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내인성 에스트로겐이 적은 때는 에스트로겐의 작용, 충분한 상태에서는 에스트로겐 기량제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의사로서 한약으로 갱년기 증후군을 치료 관리하는데 뭔가 기준점을 설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죠? 언제 시작하고 언제 종료할 것인가? 이 정도 용량의 에스트로겐 반응성 질환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시중에 유통되는 파이토에스트로겐 효능을 가진 제품들과 그 주 성분, 용량을 나타낸 표인데요.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백수호, 당귀, 한속단을 원료로 한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이 개발되었었는데 이것을 주원료로 한 에스트로몬으로 1년간 48명의 폐경기 전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RCT가 국내 의대 종합병원에서 실시되었었습니다. 결과로서 이 복합 추출물을 3개월 투여 후 안면 홍조, 또한 질 건조증, 집중력 저하 등의 갱년기 증상이 유약분에 비해 36.6% 더 개선되었고 난소 제거 후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대퇴골의 골밀도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부작용에 해당되는 에스트로겐 원인 바람에 대한 동물 실험에서는 유방암 세포 정식이나 자궁목의 증가를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즉 갱년기 증후군 치료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갱년기 및 폐경기 증후군에 대한 한약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들은 좀 있는데요. 가미소요산, 당귀작약산, 계지복령환, 당귀보혈탕, 이선탕의 후양적 연구 결과 분석이나 무작위 이중맹검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미소요산은 불면, 우울, 어지러움에서 또는 두통에서 개선 효과가, 당귀작약산은 수면장애 개선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계지복령환은 땀을 개선하는 효과가 컸습니다. 당귀보혈탕은 1일 6g 복용군에서 신체적 심리적 증상과 혈관운동 증상을 개선시켰습니다. 이선탕은 12주 복용으로 안면 홍조를 개선시킨 결과를 내었습니다. 모든 처방은 호르몬 수치의 변동이나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중국 중성약으로 갱년기 증후군에 쓰이는 처방은 곤태교랑과 영연화 발효이 유명한데요. 곤태교랑은 숙지황, 황련, 백작약, 황금, 악유, 복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없는 감유의약품으로 중간 등급의 근거가 있으며 전문가 강력 추천 제제입니다. 특히 조혈감, 심계에 주로 씁니다. 그런데 복용 중에 유방창통, 질출혈, BMI 약간 증가 등이 보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이죠.
이러한 기초조사를 거친 후 진심 퀸즈의 처방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토에스트로겐으로서 난소 기능 상실, 즉 에스트로겐이 없는 상태에 실질적으로 에스트로겐 효과를 내지만 유방과 자궁 등의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기존 처방들의 구성과 용량 정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이죠. 첫 번째, 백수호.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언조롱을 하여왔고 C21 스테로이드 배당체는 백수호의 주요 활성 성분으로 항종양, 면역 조절, 항우울, 항진균, 항간질, 신경보호, 혈관 이완과 체중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갱년기에 나타나는 후로증과 다양한 자율신경 실조 증세에 개선 효과를 냅니다. 당귀의 에탄올 추출물은 에스트로겐 유사 활성이 있고 그 활성 성분은 G-링규스틸라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당귀 추출물이 마우스의 자궁 개수를 증가시키고 체외에서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고 ER-알파 단백질의 발현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 이는 1.5g/kg의 농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12g의 당귀 투여는 에스트로겐 우위 질환인 자궁근종 환자에게 오히려 유익함이 확인되었는데 자궁근종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당귀가 12g 들어간 계지복용한 합 당귀 자산을 3개월간 투여한 결과 70%의 환자에서 복통, 팽만감, 불규칙한 월경 등의 증상이 사라짐이 확인되는 등 임상량의 당귀 복용이 에스트로겐 우위증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갈근의 포이라린은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이 있어 조기 난소노화, 월경량 감소, 폐경선 후에 여러 증상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조골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골다공증 증상을 개선하며 에스트로겐 유사 효과를 냅니다. 포이라린은 복용량에 따라 에스트로겐 유사 및 항에스트로겐의 쌍방향 조절 작용을 하고 ER-베타에 대한 결합 선호도가 높아 유방이나 자궁에 대한 자극은 미약하고 주로 중추신경계, 혈관, 뼈와 피부 등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삼의 양리 연구에 의하면 단삼은 난소 기능이 없는 마우스의 혈청 E2 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FSH 및 LH 수준을 감소시켰는데 이러한 단삼의 에스트로겐 유사 효과는 이 알을 통해 매개됨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단삼이 칼슘과 인,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조절을 통해 뼈 손상을 복구하고 난소 절제주의 골다공증을 개선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식물성 에스트로겐 유사 효과를 통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인간 유방암 세포의 세포 사멸을 유도함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체내 자율신경 호르몬 균형을 유지시켜서 갱년기 증상 가운데 내분비 및 정신신경적 증상인 불면증, 손발저림, 안면홍조, 불안, 신경과민, 무기력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시호의 사이코사포닌은 질상피세포의 각질화 속도를 촉진하고 혈청 E2를 증가시키며 자궁과 부실의 상태를 개선하고 체내에서 에스트로겐 유사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가미 소유산 등에서 주요 구성 약물로 갱년기 증상 및 불면, 우울증, 한열왕래 증상 개선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자의 항우울 성분 중 게니포시드에는 상당한 항우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치자 색소인 가드니아 블루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함량을 조절하고 손상된 해마의 뉴런을 복구하고 정내세균총의 균형을 조절하고 마우스의 우울증 행동을 개선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시의 주성분 사포닌들은 기억력 개선, 과잉행동 장애의 개선 작용이 있고 펜토바비탈의 협동작용에 의하여 수면 시간을 연장하고 수면 횟수를 늘리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원지는 갱년기 증후군의 하나인 우울증과 불면증 개선에 유익함이 확인되었고 내인성 가바를 활성화, 노르아드레날린 계통을 억제, 학습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진심 퀸즈의 구성 약제의 주요를 통해 파이토에스트로겐 효과를 분류했는데요. ER-알파와 베타에 고르게 작용하여 갱년기 증후군의 다양한 증상들을 개선시키는 것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진심 퀸즈의 처방 도출까지 말씀드리는데요. 안면 홍조 관련 임상 연구는 침치료도 병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관, 사망고, 간암과 연구에 따라 해충태계, 합곡, 신문 등의 혈위를 주 1 내지 3회로 4주 정도 침치료하는데 안면홍조의 개선 효과는 대부분 확인되었습니다. 뜸치료 또한 안면홍조나 갱년기 증후군의 설문 점수의 개선을 확인했는데 4주간 집사에 중환, 관운, 족삼리, 삼원교, 명문기의 신수율 등을 자극하였습니다. 침과 한약을 함께 병용한 한방 종합치료,
한약만 쓴 경우, 호르몬요법만 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모두 이트 상승 효과는 없이 증상 개선의 효과를 보였고, 침과 한약을 쓴 경우는 FSH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침 치료도 같이 하면 더 낫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보면 안면홍조 같은 갱년기 초기 급성기 증상은 침 치료 연구에서 4 내지 8주의 기본 치료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진심 퀸즈는 안면홍조뿐 아니라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생기는 지질대사 장애, 뼈 건강 개선, 피부 탄력 개선, 불면증, 우울감의 개선 목표도 있으므로 좀 더 긴 기간 투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중단한 경우나 난소 절제 후 발생한 갱년기 증상에는 더 길게 투약하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의 치료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갱년기에 에스트로겐의 상승을 목표하는 경우 60세 이전이라면 위험성보다는 얻는 효과가 더 큽니다. 다만 에스트로겐 우위 질환의 과거력이 있다면 권장하지 않고 복약 중 질출혈, 유방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통증이 생긴다면 복약을 중지하고 영상검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심 퀸즈의 복용법은 1일 2포, 식후 30분 복용, 3개월 연속 복용, 이후 1일 1포 지속 복용하도록 합니다. 치료 효과는 초기 증상에 비해 50% 이상의 호전이 있으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는 것을 환자에게 인지시키고 평가를 하면서 투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임산부와 수유부는 복용을 금하고 혈전에 우려가 있는 질환의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60대 이상에서는 쓰지 않겠지만 에스트로겐은 혈전 생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니 병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심 퀸즈는 약제 용량을 조사를 통해 안전한 수준으로 정했습니다만 개인 감수성의 차이를 고려해서 복용 중 질출혈, 유방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통증이 생긴다면 복약을 중지하도록 합니다. 진심 퀸즈는 갱년기 안면 홍조, 땀, 수면 장애와 질 건조 및 피부 건조, 따라오는 골다공증의 예방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보다도 선호도가 높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안전하게 내도록 용량 선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갱년기 증후군 환자에게 처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